유명 배우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주가에 압류가 걸려있던 상태였고 좀 급매로 급하게 진행이 됐던 사례입니다. 투자 금액이 4억이시니까 130억이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투자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압구정 로데오에 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차량이랑 유도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이 현장이 이제 압구정 로데오 메인 상권이죠. 젠틀몬스터랑 이제 누데이크 템버린즈가 좀 이 상권을 대표하고 있는 상권인데,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스투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작년 11월에 340억 해가지고 평당 2억 8천만 원에 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저 옆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이 285억 해가지고 평당 2억 9천 좀 안 되게 해가지고 2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과연 이 건물을 누가 샀냐, 이렇게 등기 이전될 때까지 많이 기다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젠틀몬스터에서 매입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젠틀몬스터가 또 저기 하우스도산이라고 건물을 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수동에 멋진 사업을 짓고 있는데 압구정 로데오에 과연 어떤 멋진 건물을 지어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투시가 월 매출이 평균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좀 발생이 되는 매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투시를 좀 내보내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통임대가 맞춰진 걸로 알고 있고 신축이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이나 이런 걸 좀 수정해가지고 차인분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재밌는 매매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스투시 이제 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현재는 공실이지만 전에 카페가 임차해 있던 건물인데 이제 20년도에 85억, 평당 1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던 건물이에요.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3년 12월에 170억, 평당 2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하십니다. 정확히 딱 2배가 오른 가격이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입지 좋은 곳에 건물을 사셔가지고 따로 뭔가 건축행위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이자가 감당되는 선에서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매각하시는 방법도 엄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물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투자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축 건물 들어가는 곳이 메디큐브랑 글로우솔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뭘 만드시나 봐요. 커밍순이라고 붙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볼거리도 많고 젊음과 뭔가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권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런던 베이글인데 오늘도 런던 베이글은 핫합니다. 아직도 저는 런던 베이글을 웨이팅 때문에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만큼 엄청 먹기 힘든 베이글집입니다. 저기도 저 작은 매장에서 월 매출이 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 건물주분은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앞에 있는 건물이랑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건물, 그다음 백꽃 막걸리, 이 건물들이 차례대로 매각이 됐어요. 앞에 있는 노블코코 들어가 있는 건물이 평당 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 옆에 나미나미 들어가 있는 건물도 평당 2억 2천만 원, 백꽃 막걸리가 들어가 있던 건물은 평당 2억 3천만 원, 이렇게 좀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압구정 로데오 신사동이 아닐까, 강남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방금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골목으로 좀 들어왔는데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 가수 최시연님의 건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망한 투자다, 잘못된 투자다, 이걸 왜 샀냐, 이런 얘기가 많으셨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또 엄청 잘한 투자죠. 평균 평당 2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최소 2배는 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평수가 되게 작아요. 3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아무래도 소액으로 압구정 로데오에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것을 투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엄청 성공적인 투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메인 사거리에 나왔는데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원래 밀크포차가 들어가 있던 건물이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신축을 한 건데 신축되기도 전에 임대가 다 맞춰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도 소금빵 엄청 유명하죠. 요즘 평 남짓 매장에서 월 매출 8억씩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데, 지금 여기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이제 카드 매출 기준으로 월 평균 한 2억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거리를 걸어오면은 구수한 냄새가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도 소금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대별로 소금빵을 판매하시더라고요. 하루에 7,000개가량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젠틀몬스터 매장에서도 월 매출이 한 2억 정도가 발생이 되던데 이 소금빵 작은 매장에서 월 매출이 2억이 나온다는 게 정말 센세이션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 이제 연예인 박서준 씨 2020년도에 매입을 하셨고 109억 해가지고 평당 9,600만 원에 매입을 한 사례입니다. 20년도 7월에 리모델링 대수선을 완료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랑 외관을 바꾸시고, 건물명은 1216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 박서준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3층이랑 5층은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지인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지하층에는 원래 헬스장도 있었고 1층에는 도넛 가게도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임차인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37% 정도가 되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제 법정 200%보다 약 37%를 이득 본 건물입니다. 구정에 12m 도로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12m 도로에 북향 건물을 매입하신 거는 정말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날씨가 폭염이어가지고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찍으면서도 좀 기절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재밌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아까 박서준 씨 건물에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6m, 6m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유명 배우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상속이 들어갔던 건물입니다. 상속이 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국가에 압류가 걸려있던 상태였고 좀 급매로 급하게 진행이 됐던 사례입니다. 175억 해가지고 평당 1억 7,800만 원에 나왔던 건물이고 용도 조건이 되지 않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인수를 해야 됐던 건물이고 24년 3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한 달 만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상속권을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상속권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급하게 매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를 좀 조정을 해준다고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또 거래가 되고 바로 옆 건물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저 건물은 또 이 건물보다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싸게 거래가 됐고 15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6천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 옆 건물이 코너는 아니지만 박스에 껴있지만은 용적률을 추가로 이득 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보고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건물이 임차인분들이 퇴거를 하면은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도 넣고 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압구정 로데오는 권리금이 높다 보니까 명도가 쉽지 않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거리가 이전에 압구정 로데오가 한 번 더 부흥하기 전에 압구정 오렌지족의 메인 스트릿이었죠. 여기가 원래 메인 스트릿이었는데 이제 MG 메인 스트릿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 소금빵 거리 거기가 이제 메인 스트릿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건물이 또 최근에 24년 6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185억 해가지고 평당 2억 5,500만 원 수준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공연도가 거의 2005년에서 2000년대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종세부나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득 본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명도 안 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보고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데오는 좀 다른 지역과 별개로 수익률이 1%대인데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 거래되기 전 한 달 전에 5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저 건물은 272억 해가지고 평당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 원보다는 그래도 약 평당 2천만 원 수준을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으니까 잘한 투자라고 좀 보여지고 또 여기에 이제 팔라스라는 해외 브랜드가 입점을 했죠. 슈프림이 부산공원을 선택했다면은 팔라스는 오렌지족의 메인 스트릿인 이 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반스랑 아디다스랑 많이 입점을 했었던 위치인데 건물을 나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팔라스에서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월 매출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LA는 안 가봤지만은 그 LA 거리에 있는 그런 건물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하신 이제 연예인 그 안재현 씨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저는 혼자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저분은 엄청난 유동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곳이 로데오 현대아파트 상가예요. 이 로데오 현대아파트가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전세가 5억 미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주차랑 주변 소음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압구정 현대랑 아주 한 블럭 차이 나는데 로데오 현대가 122제곱 기준으로 16억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매물도 16억대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은 입지가 한 블럭 차이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제가 목로집이라고 해가지고 정준하 씨가 장사하는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삼장집이라고 해가지고 냉삼집이 있습니다. 둘 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삼장집은 제가 냉삼을 되게 좋아하는데 현존하는 냉삼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소감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로데오 초입에 학동사거리 인근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배우 이정재 님이 건물을 매각한 사례가 또 있죠. 이 건물을 매각하시고 도산대로에 있는 대로변 건물을 배우 정우성 님과 함께 공동 투자를 하셨죠. 저는 이 거리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이마룡 님이 투자하신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마룡 님이 투자하신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이마룡님의 건물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1층에 도산분식이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91년도에 4억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죠. 평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700만 원입니다. 2000년도에 신축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층은 지금 실사용을 하신다고 하시고 지상층은 직접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지하층에는 연예인분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해요. 이제 지인분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놀이터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방송에 언급을 하셨었어요. 여기 주변으로 거래된 사례가 2억 1천만 원에서 한 2억 3천만 원, 그리고 안쪽으로는 뭐 2억 8천만 원까지 거래 사례들이 있으니까 요즘 거래되는 시세로만 따져도 1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그 이상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 기준으로 했을 때 1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투자 금액이 4억이시니까 130억이면은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정말 제일 좋은 투자가 부동산은 매입을 하시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투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에는 GFFG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해 있어요. GFFG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노티드랑 다운타우너 이런 브랜드들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좀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인스턴트 펑크라고 해가지고 패션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되게 핫한 브랜드죠. 이 건물이 21년도에 169억 해가지고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던 건데, 최근에 제가 왔을 때 기계가 쳐져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탠다드 브레드라는 빵집에서 임대를 들어와서 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공원 옆에 바로 나왔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까 좀 머리랑 지금 몸이 다 젖었는데 영상에 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게 이제 슈프림 매장이죠. 도산공원에 슈프림이 처음 국내에 입점을 하면서 선택한 위치인데, 슈프림이 들어오면서 이 일대가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슈프림 매장에서만 월 매출이 평균 10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해요.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MZ세대한테 얼마나 핫한 브랜드인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루이비통이 팝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왔을 때 카멜커피랑 콜라보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트렁크 패키지인 것 같아요. 자주 바뀌는 거리다 보니까 올 때마다 새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거리가 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평당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됐어요. 이 슈프림 옆에 바로 공사하고 있는 곳이 SPC 그룹 파리크라상에서 매각을 했던 건물인데, 저 건물도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게 3년 단위로 건물이 계속 매각이 됐었습니다. 17년도에 100억에 거래가 되고, 20년도에 173억에 거래가 되고, 23년도에 3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왜 저렇게 거래가 될까, 이곳에 나와보시면은 또 다른 시각으로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압구정 로데오에 좀 나와봤는데 역시 여기는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걸어다니는데 더워서 정말 실신을 할 것 같지만은 열정들이 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상반기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곳이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직접 발로 임장을 해보시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